12.3 비상계엄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전담 해독팀을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해독 불가였던 군 인사 관련 글자들을 해독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계엄 준비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앞선 지난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내란 특검에서 오랜만에 노상원 수첩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됐는데 SBS 단독이에요. 노상원 수첩 해독에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수첩 전담 해독팀을 투입해서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하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첩에 SBS 자료 화면 보면은 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싶은데 저기서 결국 읽어낸 게 여희영, 소형기, 박완수, 김흥준, 손식 이런 이름을 확인해냈고 그리고 이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로 인사가 이루어진 군인들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희영은 2023년 11월 방첩 사령관으로, 소영기는 같은 시기 방첩사 2인자로, 박완수는 2022년 10월, 23년 10월 육군 참모총장으로, 김은중은 육본 참모부장으로, 손식은 같은 시기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부 계엄에서 중요한 모직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부 같은 시기에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정확히 노상원 수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엄이 논의됐다는 매우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황인 거죠. 그 전까지는 작년 3월 네. 안가 해동이 계엄의 첫 논의 시점이라고 추정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재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왕의 건물들 둘러볼 때 있잖아요. 2023년부터 둘러봤거든요. 그때 시작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기가 왜 왕의 건물들을 둘러봐? 왕의 건물들만 둘러봤나요? 왕의 왕자에 앉고 네. 또 시해된 곳, 명성하고 시해된 곳에 들어가고 왕의 보물들, 왕의 공예품. 자, 왕의 공예품 이야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요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은 그 메모에 또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구사단 34 이 메모가 있다고 해요. 이 메모는 여기서 역행사는 행사가 계엄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역행사는 계엄을 막는 것. 그러니까 역행사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계엄 막는 거를 대비해서 민주당 쪽에 구사단 34를 투입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해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저 수첩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계엄의 속살이에요. 저렇게 자기 혼자 어떻게 작전을 다 꾸밉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 장군은 여기다 보내고 이 장군은 절로 보내고 자기가 뭐라고. 저 이야기는 당연히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시절에 인사는 다 김건희가 하지 않았나요? 김건희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왕족 사건, 김건희 왕족 사건 이거 계속 나오는데 김건희 씨가 왕의 공예품까지 사유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3월 6일 건천궁 공예품을 대여할 수 있냐고 대통령실이 국능유적본부장에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말이 문의고 대여지 대통령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까 그걸? 몇 점 가져갔대요? 9점입니다. 뭐뭐뭐 9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보함 2점, 보안 2점, 주칠함 2점, 백동촛대 1점, 사방탁자 2점입니다. 2점. 보안이 뭡니까? 이 왕의 용상 앞에 두는 탁자라고 합니다. 이 용도가 뭐예요? 이게 왕의 도장인 어보를 올려두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보함은 뭐예요? 왕실의 옥새 등 주요 물품을 보관하는 함이라고 합니다. 주칠함은요? 왕을 상징하는 상자로 궁궐에서만 쓰는 거라고 합니다. 다
왕의 거잖아요. 이걸 어디로 가져가서 갖다 뒀다는 거예요. 기록이 삭제돼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갖다 둬도 되는 곳에 갖다 뒀으면 그걸 왜 삭제하겠어 기록을? 언제 반환했다고 합니까? 윤석열 파면되고 관저에서 퇴거한 지 나흘 후인 4월 15일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있었으면 김건희가 관저에서 나간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이거는 왕종이라고 생각한 김건희 씨가 왕의 공예품으로 자기 방 꾸미는 데 썼다고 저는 봅니다. 지가 왕인 줄 알고. 자, 이게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이 전화하기 바로 하루 전날 김건희 씨가 이 건천궁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 3월 5일 경복궁 마감 시간에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해서 긍정전과 경회루, 향원전과 건천궁을 들렀고 평소 문이 닫혔던 건천궁 문을 열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이제 명성하고 시해되던 침실 권영합의 부부가 네. 경호 없이 단 둘이만 10분간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귀신한테 빌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전화해가지고 그 9점 네. 자신이 쓸 왕의 물건을 그날 둘러본 거예요. 왜? 지가 왕족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수장고 다녀갔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네. 다녀간 뒤에 없어진 물건 있나 전수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대여 나간 물건들 네. 있다면 진품 확인도 해봐야 된다. 그 오래된 그림도 하루만에 위조해서 유통시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세계에서 알려진 이야기인데 수장고 있던 물건 중에 김건희 윤석열 기간에 대여 나갔다 돌아온 작품이 있으면 진품 여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은 잠시 후 퍼니포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거북이 네. 이배용 전 위원장이 세한도 복제품을 선물했다고 하거든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전에 검찰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봐주기 특검 수사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특검이 구성했다고 JT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여기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판사 출신 박노수 특검보가 지휘를 하고요. 전현직 경찰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팀이 용산 관전 이전 관련한 그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도 어제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21g 사무실과 주거지 등 9곳에 대한 곳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21g 대표의 부인은 이 샤넬백 네. 샤넬백 교환하러 갔을 때 그때 교환에 따른 추가금도 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1g 대표 부인인 조모 씨는 통일교가 뇌물로 준 이 샤넬 가방에 교환 추가금을 또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코바나 전시회 때 인테리어 하던 업체거든요. 네. 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관저공사를 수의계획으로 따내서 특혜 의혹이 정권 초부터 정권 뭐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 불거졌던 곳입니다. 예. 이건 씨는 이제 공적 마인드라는 게 흔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모든 공적 권한, 자산을 전부 다 사유화했는데 아는 사람들 그 권한으로 특혜 나눠주고 그들로부터 뇌물 받아먹고 이거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21g으로부터도 뇌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조모 씨가 2022년 김건희 씨에게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잡고 공사 수주 청탁용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서 디올 물건들이 수십 점 나왔다는 거잖아요. 몇 점 나왔다는 거예요? 디올 자켓 16개와 벨트 7개, 팔찌 4개라고 합니다. 팔찌 4개? 가방은 아직 숫자가 안 나왔네요. 네. 자, 김건희 씨는 이 가방 의류 다 자기 손으로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태 언제 한 번이라도 뇌물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김건희 씨가
실물 들고 오고 영수증 들고 오고 사람의 증언이 나와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두고 봅시다. 이 사안. 자, 이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이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날 본회의 표결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황에 따라서 13일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인 27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에 따르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서 이걸 국힘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추경호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통화 내용이었다는 겁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홍철호 전 수석도 비서실장들과 수석들이 반대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했다는 말은 특검이 뭐라고 적시했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표결 불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계엄 당일 11시 22분 추경호 전 대표가 윤석열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그날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기존엔 그 통화에서 윤석열이 계엄 미리 말 못해 미안해 했다고. 예. 저는 이거 개뻥이라고 보는데 그 군인들한테는 당장 끌어내라고 총 쏴서라도 해놓고 원내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미리 말 못해 미안해 개뻥이라고 봅니다. 저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미리 알려줬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당시 통화 내용이 그게 아니라 표결 불참하라고 했다. 그렇게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하거든요. 특검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가 저는 길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추경호 사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정당 해산 불가피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 통일교, 신천지 등의 국힘 경성농단이 확인되면 정당 회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SNS에 저렇게 적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자발적 해체를 하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발적 해산을 하고 윤통 세력과 윤통 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은 척결한 후 범보수 세력들을 모두 모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 진영 재건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 와서 표결하라는 한동훈 대표 말을 듣지 않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 말대로 표결에 불참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게 되는 셈이란 말이죠. 치명적이죠. 그래서 또 영장 판사가 이 추경 영장을 기각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반면 기각시킬 수 없을 만큼 수사가 잘 됐다는 전망도 동시에 있긴 한데 이 추경호 영장이 향후 전국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2차 구속영장 또 기각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당시에 구속됐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손효숙 대표는 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안 해요? 리박, 리승만, 박정희 약자거든요. 네. 이들이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이에요. 자손군 댓글팀을 운영했는데 이 댓글팀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수사의 맥을 끄고 있는 거예요.
영장 또 청구해야죠. 그리고 이 리박스쿨 건은 다음 주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진우 의원 사이에 김현지 부속실장 두고 한바탕 격돌이 있었거든요. 이건 영상 일단 먼저 한번 봅시다. 김현지 실장한테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상관없습니까? 인사검증이 있는 거고요. 인사검증이 있으면 위법행위가 인사검증에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답변에 대해서 자꾸 끊으시면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세요. 예.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상으로부터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안 거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왜 답변을 얘기해 네, 안 못하세요? 받았다니까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김희호 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훨씬 길게 서로 격돌했는데 보수는 말이죠. 제가 20년간 제가 스스로 겪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보기도 했는데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시나리오 만드는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건을 두고 거기서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의 배역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특정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진 것은 가정교육 못 받은 천박한 조폭과 연루된 뇌물 받아먹는 어두운 범죄자. 사실이 아닌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측근들도 윤석열 시절에 죄다 검찰들이 조작해서 다 뒤집어 씌웠는데 겨우 살아남았는 비서진 중에 한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에요. 이번에는 시나리오 컨셉을 여자, 최측근, 문고리 이렇게 잡은 거예요. 김건희 물타기 영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공작입니다. 딱 뒤집어 씌울 가짜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그냥 줄기차게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없거든요. 뭐 네. 뜬금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기사도 내고 온라인 댓글팀도 돌리고 유튜브도 돌리고 저렇게 의원들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기사 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모르는 게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숨긴 게 아니에요. 그들 공작에 장단 맞춰줄 필요가 없어서 아무 답변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때 죄다 고소고발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